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금요일 날에는 1.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는 계속 선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나스닥이 12% 반등했었던 그 날에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못했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감은 관세예요. 삼성전자 때문에 하락하는 한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 5만 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이고 이 5만 원대에서는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조건은 앞으로 실적이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 보세요. 삼성전자가 8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줬죠. 그게 뭡니까? HBM이에요. HBM 어디 들어가죠? AI 반도체. AI 반도체 뭐죠? GPU예요. GPU 어디서 만들죠? 물론 인텔에서도 만들고요. AMD에서도 만듭니다. 근데 여기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GPU는 사실상 엔비디아에서 독점하고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이닉스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닉스를 깔아다가 딱 밑에다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받고 상승을 할 때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하락이 또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꺾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잖아요. 4월달 들어서. 이건 관세 문제 때문이 100%입니다. 근데 이 관세에 대한 이 해결책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물론 다들 90일 유예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텐데 트럼프가 약점을 드러냈고 이 약점을 시장에서 파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누가 있다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왜 5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느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그 모멘텀을 아직까지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돈을 잘 벌어요. 물론 그게 반도체 사업부만 봐서는 지금 하이닉스에서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이닉스가 HBM을 석권한 결과 엔비디아 쪽으로 100%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25년 완판, 26년 완판, 27년도까지 모두 완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있죠. 반도체는 이때가 되잖아요. 신제품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의 신제품 주기가 어떻게 되죠? 대략 2년에서 3년입니다. 원래 한 3년 정도, 3년이 채 못 되는 주기였는데 최근에 젠슨 왕이 이걸 땡겼어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바로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삼성전자는 그쵸? 딥시크 쪽을 봐야 됩니다. 딥시크에서 H20 그쵸? 지금 최근에 나온 GB200이나 B200이나 그쵸? 이런 쪽은 중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딥시크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충격이 중국이 엄청나네. 물론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H20으로 만들었다고? 이 가능해? 그쵸? H20으로 비용이 이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이 가능해? 그쵸?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는 없죠. 중국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메인스트림급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엔드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일 싼 저렴이 버전이 있어요. 메인스트림급이 어떤 기업이든 그 허리 라인에서 다 먹여 살려요. 근데 최근에는 AI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있죠. 애플, 테슬라, 그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빅테크들. 이 빅테크들 쪽에서 하이엔드, 그쵸? AI 시대가 오면서 하이엔드 쪽을 싹 쓸어다가 뭘 했어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뭐래요? 학습을 시킵니다. 뭐를? AI를. 이게 메인스트림급, 중간 버전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하이엔드는 지금 설비 투자가 한번 끝나잖아요. 물론 3년 주기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기술력은 저는 이쪽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인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절대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볼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방어를 잘하잖아요. 그 이후에 10년도
절대 못 넘어서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메인스트림급을 누가 맡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맡게 될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 HBM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 쪽이에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보다는 퀄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H20에는 그쵸? 일반적으로 GDDR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사용이 되는데 이 사용되는 부분을 보더라도 여기 23년도에 뭐가 있었죠? 미국의 수요 둔화.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했어요? 금리 인상.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까지 가진 않았죠. 23년도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확 떴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에 실적 자체가 6조 5천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회복세를 탔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수요는 나온다. 근데 성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채워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게 물론 반도체 부문에서 원하는 이익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0%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1%, 2%, 3%, 5%이 정도까지 가능성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 지금 어때요? 개판이죠. 왜 그래요? 관세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실마리가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잡혀가고. 자,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업종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국 시장에. 자, 내용 어때요? 코스피 개박살 났죠? 그쵸? 코스닥 개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반등의 이 각을 조금 잡아놨다가 급기야 이 3월 말 4월 달에 못 버티고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관세 때문이에요. 근데 요때까지 있죠. 지난주 이 나스닥이 급락을 수요일까지 했거든요. 자, 내용 보시면요. 그쵸? 여기 월요일까지 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시가까지 하락시킨 결과 이건 어땠습니까? 이때 3거래일 동안 딱 3거래일 동안 18% 정도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락한 이 구간을 보면 2월 말부터 시작해서 26%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26% 빠지잖아요. 그러면 헤지펀드 쪽에서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로 했을 때 반대 매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신용을 사용해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나오는 반대 매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미국 국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금융권은 그쵸? 헤지펀드 쪽을 포함해서 금융권들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쵸? 미국의 국채 총량 대비해서 23%가 타국입니다. 그리고 77%가 자국 내에서 소화가 돼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박살나잖아요. 이게 국채를 담보로 돈을 가지고 뭘 한다? 주식을 삽니다. 이걸 몇 바퀴 돌리면 이쪽에서 주가가 한 10%, 20%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런 상태로 빠지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이 붕괴해요.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팔아야 돼요. 채권을 팔면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급등합니다. 그 상황이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쵸? 자, 제가 세로 고침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4.494% 미국 10년물. 이거 30년물은 5% 근접하는 순간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때린 겁니다. 그쵸? 90일 유예. 중국만 때리겠다. 근데 오늘 중국에서도 125%.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국형 물건에 대한 관세는 145%가 찍혀 있고 중국은 125%까지 올리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145 대 125%로 맞붙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더 이상 의미 없다. 나 이제 더 이상 대화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졌어요. 저는 트럼프가 뭔가 이 뒷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지난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금리를 무조건 봐야 된다. 금리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 구간에 들어가야 삼성전자의 주가도 안정적으로 그쵸? 여기 장기 이평선 돌파해가면서 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어왔었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관세가 해결되는 상황이 지금 와버렸다. 자, 어떤 움직임이 나왔느냐? 지금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그쵸? 보스턴 연은 총재 수잔 콜린스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움직임에 주목해라. 그쵸? 지금 요 내용 있죠?
이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요. 트럼프의 근간도 흔들립니다. 자, 내용 보세요.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지지층들이 어디죠? 블루칼라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난 월스트리트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메인스트리트, 블루칼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야.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조업의 적, 중국을 때려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을 때리다 보니까 금리를 못 잡았네. 저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이 있죠. 스콧 베센트. 이 스콧 베센트 장관은 금리 전문가거든요.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리, 채권시장 이쪽 전문가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름을 날렸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실무자 역할을 했었던 게 스콧 베센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채권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아니죠. 이거는 시장금리니까 올라가게 되잖아요. 채권을 계속해서 매도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미국인들은 자동차 할부 많이 쓰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올라간다.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그러면 대출, 그쵸? 이런 금리가 사용하는 쪽이 어디예요? 블루칼라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대출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도나 경기 침체, 그러면 다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한 겁니다. 누가? 이분이. 아직까진 문제 없다.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쵸?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다 커버할게.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야 많아요. 이게 뭐예요? 양적 완화. 그쵸? 다음 주부터 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발이 묶였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10년물 국채니까 그렇지 30년물 보잖아요. 자, 보세요. 30년물 4.877. 그쵸? 최고 어디예요? 4.974. 그쵸? 자, 그러면 트럼프의 발이 묶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가 나와요? 관세 관련된 얘기가 오늘 한마디도 안 나왔다. 딱 한마디 나왔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트럼프 임기 중에는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소셜,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이거 트럼프가 오늘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그 시진핑을 싫어하는데 저는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항상 불렀는데 이렇게까지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넣을 줄 몰랐죠. 아니 설마 베센트가 옆에 붙어 있는데 근데 회의하는 내용이 공개됐잖아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칭찬만 하고 있어. 지그들끼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쵸? 자, 어쨌든 오늘 자 보세요. 관세 얘기가 딱 미국 시장 딱 장 시작하고 나서 이 얘기만 딱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에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DJT. 그쵸? 도널드 J 트럼프의 약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DJT라고 딱 쓴 거예요. 별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그쵸? 오늘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약점을 노출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졌죠. 미국 시장의 안정화. 물론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폭을 한 방에 다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방에 다 되돌렸을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4월 9일 날 트럼프가 90일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12% 급등해버렸죠. 이런 상승은 비정상입니다. 이거는 숏 커버링이 나오거나 숏 스퀴즈가 나와서 발생한 거고 그리고 나서 빠지고 지금 2%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다음 주부터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조정도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중간에 PPI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나스닥은 바닥을 확인했다. 물론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조정 구간도 있을 거고 천천히 올라가게 되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겠지만 그때 구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고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는 HBM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4월 12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 3시에 이야기를 드렸죠. 금요일 코스닥 강세, 주도주 강세, 바이오 등 코스피 약세 이후 미증시 안정화가 없었기 때문 그래도 폭락은 끝났다. 미증시 폭락이 계속되려면 트럼프가 채권을 무시하고 질러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지지 기반이 무너집니다. 지지 기반이.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 내용. 그렇죠? 서민들의 대통령인데 국채 금리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지지 기반 무너져서 아마 축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딱 한 가지예요.
시장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부터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답은 뭐예요? 국채금리에 있었다.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계속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금리가 폭등하면서 즉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무릎을 꿇었다.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금리도 안정화되면 트럼프가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그때 가면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오션이나 그쵸 조선주 같은 것들 계속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실제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밀번호 치면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하죠. 17% 2월달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그쵸? 딱 한 달 반 정도 걸렸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주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어때요? 매수 언제? 신고가 구간 57%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했죠. 하나오션을 먼저 했고 삼성중공업을 그 뒤에 한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시세를 다 먹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제가 작년에 이걸 동일하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루머가 있었던 DI 같은 종목군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수익 구간 25% 14% 밑에 내려보시면 26, 22, 18%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스닥의 최저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렇고 이제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내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